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4차시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습관, 관계, 식사,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나요? 딱 봐도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이 보이실까요? 저의 실제 가족 사진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건강 습관이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식사와 소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실 기회가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강의 목표는요. 자, 첫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식사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있어서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숙제겠죠? 그 부분을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볼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감정 소통이 쉬운 습관을 만들어 보자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 즐겁죠. 이러한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감정 소통을 수월하게 하면서 식습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루틴 구성인데요. 웅장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소소해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가족은 과연 어떻게 식사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부터 보실 텐데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음식, 취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 한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림에서는 다들 이 지금 식단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유도 있고 주스도 있고요. 그리고 빵도 있고 샐러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이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하시면서 고려를 했는데 이 식단에서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서입니다. 정서 같은 경우는요. 공감과 소통, 경청하는 마음으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가족들, 그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신랑 말을 듣기가 힘들고 저희 아이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불만으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마음도 돌보지 못하고 가족의 마음도 돌보지 못하는데 과연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공감, 소통, 경청하는 마음인데요. 공감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어? 요 정도 느낌을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공감이 형성이 됐을 때만 소통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인간은 특히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잘 주의 깊게 듣는 거죠. 놓치지 않고 듣는다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가족을 구성원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관계인데요. 상호작용과 존중과 배려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가 깔려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주의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식탁,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식탁은요, 건강과 정서와 관계가 어우러지면서 함께 먹는 식사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에서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표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는 그 화면으로 보고 있고 아이는 손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소통의 부재가 보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상황을 보시면 너무 형식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통의 부재도 있습니다. 소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을 보면 나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거든요. 나에게 잔소리도 안 해요.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스마트폰의 병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족들 저는 상담을 이제 부부 상담이든 성인들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불만들이 저의 이제 주된 내담자분들은 여성분들이지만 고민들이 소통을 안 하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소통은 혼자만 손뼉을 친다고 밀쳐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반응에서 딱 소리가 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재를 내가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나는 과연 상대방한테 불편함이 없었는지 나는 어땠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관찰 포인트로 보실 수 있는 게 식사 시간에 서로 말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예시를 들면 너무 조용한 가족도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말수가 적고 또 이제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말을 해야 돼? 라고도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말을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상담에서는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언어적인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연결이 잘 돼 있고 신뢰감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말을 일정 시기 안 해도 그날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식사 시간에 서로 말하지 않는 가족 중에서 미디어와 핸드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첫째 아이가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숙제해야지 아니면 밥 먹어야지 하면요.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두세 번 얘기합니다. 이준아, 윤희준. 이러면 쳐다봐요. 그리고 아이가 말하죠. 왜? 짜증나. 왜 지금 말을 시켜? 이거 뭐 하는데? 뭐 보는데? 이러거든요. 자, 이렇게 미디어가 핸드폰이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찰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입니다. 식사 시간이 갈등 회피 시간으로 굳어진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시간으로 굳어진다? 사실 그 시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기회가 있음에도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회피하는 창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식사 시간이 자칫하면 불편해지거나 힘들거나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의 어려움도 저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각자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아빠는 회사 갔다가 야근하고 또 회식까지 하면 언제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밖에서 먹고 올 거고 엄마도 모임을 하거나 뭐 하면 먹을 수 있을 거고 자녀들도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중학교 자녀들 학원 몇 군데만 가도 밖에서 먹고 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모이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가족의 식사와 감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식사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내가 기분 좋은 날은 신선하고 이렇게 상큼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내가 우울하면요, 음식을 아예 안 먹고 싶거나 먹어도 그렇게 막 차거나 그런 음식들은 선호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거는요, 음식 선택에 있어서 식사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정에 따른 변화 유형을 좀 보시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치면요, 단 음식이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해요. 자,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음식을 먹고 났을 때 우리의 피부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엄청 지금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나 너무 분노 게이지 완전히 상승. 이랬을 때는 맵고 짠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간헐적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 라고 하면 위염이나 소화장애도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 우울한 기분이야 라고 했을 때는 입맛이 막 떨어져가지고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일 때는 뭐 따뜻한 차라든지 뭐 라벤더라든지 감정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의 기분을 좀 다스려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거운 대화나 무관심한 분위기의 그런 감정은요, 소화기능 저하라든지 정서적인 거리감을 가족 그 식사 내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대안은, 예를 들면 너무 대화 주제가 좀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나 사실은 오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니면 애들은 나 학교에서 오늘 친구랑 싸워서 나 더 이상 머리 아프거나 무거운 대화의 주제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서 조금 한 템포 물러서서 우리가 감정을 조금 더 돌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무관심한 분위기, 내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가족 구성 안에서 그렇다면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내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에요.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감정에 따른 유형 변화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공감 식사 대화 카드인데요. 어떤 것에서 왜 그랬을까? Why를 통해서 모든 그런 현상들을 뻗어나가고 결과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문 예시를 보시면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적어 와 봤는데요. 저는요, 선생님들을 만나러 여기 촬영을 온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몸보신 겸 삼계탕을 먹고 싶습니다. 반계탕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활용법인데요. 자, 요거는 실제 집에서 활용해 주신다면요. 앞에서 질문들도 가족끼리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좀 어땠어? 오늘 기분이 어땠어? 물어보듯이 자연스럽게 일단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왜 그러냐? 과거형이죠. 이거는요. 일단 가족들의 기호를 보는 건데요.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효과미 심리적 안정인데요. 사실 하루를 이제 나누면서 공감도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저희 가정에서도 모두 감정에 표출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및 심리적인 안정을 공감 식사 대화 카드를 통해서 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이런 것들도 한다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들과 감정소통 식탁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극 진행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들 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대본을 짜는 게 아니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돼보고 아빠가 엄마가 돼보고 형아였으면 형아가 동생이 돼보고 동생이 형아가 돼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식사 대화를 실현합니다. 자, 실천을 하는 건데요. 자, 어떤 식이냐. 자, 엄마 역할을 이제 가상이지만 아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던 사람 있어? 라고 아빠가 질문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 감정을 내가 느껴보는 겁니다. 그게 공감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자,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자, 아들이 말합니다. 나 친구랑 다퉜어. 그랬더니 이제 아빠인데 우리가 엄마 역할로 바꾼다고 했죠. 엄마가 그랬구나. 어떤 점이 제일 속상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걸 대본을 가지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뭐 이런 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의 감정을 체크해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뭐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라는 라이트한 질문부터 생각해보셔도 좋아요. 그럼 아이가 뭔가 말을 하겠죠. 아니면 별거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날은 루틴이 평상시랑 데일리 레귤러 한 건데 얘가 올 때부터 기분이 엄습하다. 뭔가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랬을 때는 느낌을 공유하는 건데 엄마 역할을 하는 아빠와 아빠 역할을 한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를 통해서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것까지도 핵심 느낌으로 공유를, 피드백을 나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건데, 자, 피드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줬어. 어떤 반응이 있었어. 그럼 그 반응에서의 포인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이래서 이런 게 나왔어? 라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감정을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준다? 경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실습으로 피드백을 하자면, 자, 이런 거죠. 뭐, 이제 예시로 제가 갖고 왔지만, 대화를 나눠봤더니 마음 한켠이 좀 후련해졌다. 아니면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아니면 엄마 또는 아빠가 내 기분을 알아주고 내 편을 들어주니까 고마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가족 감정 식사 약속문 만들기인데요. 전 이렇게 또 이제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한 끼는 감사와 기분을 나누며 먹는다. 특히 한 끼 정도는 더욱더 집중해서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서 먹는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미디어, 뭐 식사 시간만큼은 적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한다든지, 감사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지지가 되고 공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나누기 시간인데요. 식사 중에 감정 나누는 시간을 포함시키자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 요소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천 계획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일단 버킷리스트 같이 눈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냉장고 안에 가족 식탁 약속문, 우리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공유해서 의견을 나눈 것을 냉장고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보드지를 활용해서 실천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요. 오늘부터 실천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어떻게 한다? 오늘 기분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것을 먹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먹었었을 때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건강한 가족 식사를 위한 요소로서 활동 도구를 소개할 텐데, 우리 가족은 매일 한 끼는 감사와 기분을 나누며 먹는다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해보기로 했다라고 예시를 드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감정에 따른 음식을 매칭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감정과 음식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성이 있다. 나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음식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정에 따른 건강한 음식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좀 드시면 좋다 예시로 드렸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위나 다른 기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ell-being, 건강도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감정 식탁 캘린더인데요. 자, 여기서는 매일 감정 나눔 체크를 도구로 할 겁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왜? 식사는 우리가 매일 하죠. 물론 바쁘면 아침하고 점심 거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어도 한 끼 이상 정도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감정을 나누는 체크를 도구로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간 대화 주제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있었을 거에 대해서 미리 선 계획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제를 주말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아니면 일찍이면 금요일 정도에 작성해서 식탁 캘린더가 말 그대로 달력은 계속 연속성이 있잖아요.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과 식사 루틴 기록표인데요. 감정은 사실 매일 한 줄 감정 일기와 오늘의 식사 기분 매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매일 감정을 사실 쓰라고 하면 이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중요한 감정이 있었을 땐 제가 기록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든요. 나 오늘 가족들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면 오늘의 식사 기분에서도 그 감정이 이어져서 너무 좋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식사에서는 또 가족에 초점을 맞추지만 앞에서의 감정은 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중심에서 조금 더 봐주시면 선생님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주간별로 기록지를 만들어 본다. 자, 이제 우리가 매일 했으면 주간, 그 다음에 월간, 한 달로서의 실천용인 기록지까지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자, 7번 실제 가정 실천 사례인데요. 우선 우리가 식사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갈등이 감소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죠. 식사 시간에 대화를 했을 때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공감 카드든 소통을 가족 간에 했기 때문에 오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사 집중도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영양과 맛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성도 있습니다. 또요,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강화되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딱 쓰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밑에는 예시인데 제가 이제 다 간략하게 선생님들 이해하기 쉽게 좀 적어와 봤어요. 가족 인터뷰고요. 50대 부부와 20대 자녀 한 명 있고, 실천은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자라는 실천 내용의 설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딸이 식욕 부진이고 식습관에도 연결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50대 부부가 되다 보니까 약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소원해져서 우리가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가족 대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자. 최소 5분, 10분이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자라는 그런 효과성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는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하자고 했잖아요. 잘 소통하면 먹는다가 이 가정에서의 건강 유지의 비결로서 한번 잡아본 실제 상담에서 했던 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대망의 마무리 실습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부터 실천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족에 대한 이 부분들은 집에서 직접 실천을 해주셔야지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식사를 한 가지씩은 꼭 실천해서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습지에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실습지라고 하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면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달력 뒷면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화도 잘 되시잖아요. 사진도 찍고 실습지도 작성하셔서 그걸 가족 단톡방이 없으시다면 단톡방도 만드시고 냉장고나 거실에 공유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실천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눠볼 텐데요. 정서적 치료가 되는 식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 치료라는 것은 마음을 돌보아주는 거고 다독여주는 건데 충분히 음식과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족에게 평생 남는 마음의 공간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이 식사 시간은 저와 선생님들이 만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가족에게 평생 남는 마음의 공간이 되는 게 바로 식사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는 평소에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거죠. 식사는 대화가 될 수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저와 4주차 수업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